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면 어떨까요? 자, 오늘 우리는 천공이라는 인물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이 거대한 비전, 이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한국의 우주적인 운명, 그 설계도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시죠. 이제 진짜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. 이 한마디가요,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. 한 국가에게 주어진 어떤 엄청난 사명을 완수하라는 아주 강력한 행동 촉구인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청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째, 한국을 위한 사명. 둘째, 그 사명을 이끌 진정한 세대. 셋째, 세계를 한 그루의 나무로 보는 관점. 넷째, 역사를 지배한다는 30대 70의 법칙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게 리셋된다는 예언까지. 자, 그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 세계관에서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역할, 그 목적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무대는 한반도가 아닙니다. 바로 전 세계죠. 그리고 그 사명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지식의 연구소가 되는 겁니다. 정말 말 그대로예요. 고대 철학부터 종교, 정치, 최첨단 기술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싹 다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마침내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서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.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이죠. 아니, 이렇게 엄청난 사명, 대체 누가 수행해야 할까요? 이 가르침에서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아주 독특한 세대론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태어난 시점으로 정체성을 나눠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일본인, 한국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는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살았던 말 그대로 뜬 사람.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세대, 바로 이들이야말로 이 사명을 감당할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그냥 국적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. 일종의 자격 같은 거죠. 어떤 자격이냐? 바로 인류를 이끌 운명을 타고난 자격입니다. 특히 용띠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 주역으로 보는데요, 이들을 홍익인간 지도자라고 불러요. 우리나라 건국이념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를 실현할 사람들이라는 뜻이죠. 자, 그럼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활동해야 할 이 세계, 이 무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? 여기서 세계는 한 그루의 나무다라는 아주 중심적인 비유가 나옵니다. 이 거대한 세계수 비유에서 서양 문명은 저 멀리 무성하게 뻗어나간 가지에 해당합니다. 지리적으로 보면 천산산맥과 히말라야 산맥, 이 거대한 경계선 바깥쪽에 있는 모든 지역이 바로 이 가지인 거죠. 서양이 가지라면 나무의 중심, 즉 몸통은 어디일까요? 바로 그 산맥들 안쪽 지역입니다. 우리가 흔히 중화라고 부르는 중앙아시아 일대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.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라고나 할까요?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가지와 몸통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, 바로 뿌리가 나옵니다. 그곳이 바로 한반도라는 겁니다.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대륙의 기온과 해양의 기온이 만나는 바로 이곳이 이 세계수 전체의 생명력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이 세계관의 모든 흐름을 지배한다고 하는 어떤 수치적인 법칙이 있거든요. 바로 인류 역사의 30대 70 법칙입니다. 첫 번째 숫자는 30%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류의 1차 발전 단계, 그러니까 진화기가 30%까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0%가 딱 채워졌을 때 자연이 거대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 방법이 뭐였냐면, 네, 이 표에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데요. 우리가 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사실은 인구를 30% 수준으로 정리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. 그 결과로 세계 인구는 30억,
한반도 인구는 3천만이라는 기준점이 만들어졌고요. 그 후로 인류의 성장기가 시작돼서 정확히 2012년 12월에 70%에 해당하는 70억과 7천만 명에 도달하면서 성장이 끝났다고 설명합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구분이 나오는데요. 70% 성장기가 끝나기 전의 존재를 동물에 가까운 인간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죠. 하지만 70%가 완성된 지금부터는 신에 가까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.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70%의 성장이 완료된 지금, 그럼 앞으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가르침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가보시죠. 설명은 아주 명확해요. 30% 시점에 세계대전이라는 정리가 있었던 것처럼 70%가 완료된 지금 또 한 번의 거대한 리셋이 온다는 겁니다.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, 즉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대혼란의 시기에 한국은 대체 뭘 가지고 인류를 이끌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도구들이라고 합니다. 누구나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문자, 한글, 전 세계의 모든 사상과 제도를 연구해서 축적해온 데이터,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의술, 이 세 가지가 정신과 물질, 그리고 육체를 모두 아우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가르침을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 하나를 쭉 훑어봤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연 이런 거대한 이야기, 이런 서사가 한 국가의 정체성과 그 시대의 목적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?